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법칙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를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세제곱은 A, 3의 세제곱은 B일 때 18의 6제곱을 A와 B로 나타내시오. 자, 이런 문제인데, 자, 지금 18의 6제곱을 2의 세제곱과 3의 세제곱의 형태로 나타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18이 어떤 소인수로 이루어져 있는지 일단 소인수분해를 해봐야겠죠. 자, 그럼 18을 일단 소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그럼 3, 6, 18. 3, 2, 6이니까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18의 6제곱을 물어봤으니까 이놈의 6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6제곱을 각각 해주면 되니까 2의 6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6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의 6제곱 곱하기 3의 12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8의 6제곱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2의 세제곱과 3의 세제곱이니까 자, 요놈을 그런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2의 6제곱은 2의 세제곱의 제곱으로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2의 세제곱이 필요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3의 12제곱은 3의 세제곱의 4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 대신에 A를 집어넣고 3의 세제곱 대신에 B를 집어넣고 그러면은 A의 제곱, B의 4제곱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약간 바꾸어서 이번에는 A는 2의 제곱이고 B는 3의 제곱일 때 역시 A와 B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나왔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는 같은 풀이 방법이 되겠죠. 자, 색깔을 한번 바꿔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의 6제곱 곱하기 3의 12제곱이 바로 이제 18의 6제곱인데 이번에는 2의 제곱과 3의 제곱을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했죠. 그러면은 2의 6제곱은 2의 제곱의 세제곱이 되는 것이고 3의 12제곱은 3의 제곱의 6제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꾸고 보니까 2의 제곱 대신에 A를 넣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대신에 B를 넣으면 되니까 B의 6제곱. 그래서 A의 세제곱, B의 6제곱.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보면 2의 세제곱은 A고 3의 6제곱은 B일 때 역시 18의 6제곱을 A와 B로 나타내시오. 자, 이런 문제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8의 6제곱이라는 것은 2의 6제곱 곱하기 3의 12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풀었고요. 그럼 A라는 2의 세제곱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2의 6제곱은 2의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자, 3의 6제곱은 3의 12제곱이니까 6제곱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의 세제곱 대신에 A를 집어넣고 3의 6제곱 대신에 B를 집어넣으면 A의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소인수분해를 해서 그 큰 숫자가 어떤 소인수로 이루어져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할 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2의 4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5의 8제곱 더하기 5의 8제곱 더하기 5의 8제곱은 몇 자리 자연수인가? 요 몇 자리 자연수인가를 해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요런 문제는 우리가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해결이 되는 거였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의 6제곱, 10의 6제곱은 우리가 1 곱하기 10의 6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1 뒤에 공이 6개 붙는 거니까 얘는 7자리 숫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거듭제곱만큼 0을 그 뒤에 붙이면 되는 거니까 쉽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요 값들을 좀 간단하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의 4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4를 계속 더하면 되겠죠. 곱하기. 그 다음에 5의 8제곱 더하기 5의 8제곱 더하기 5의 8제곱.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4 더하기 4다. 그럼 4를 3번 더하는 거니까 4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따라서 저거를 갖다가 5의 8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2의 4, 4, 4 더하니까 12제곱 곱하기 5의 8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의 거듭제곱 10이 되려면 2와 5가 하나씩 만나야 되니까 지금 5가 8개고 2가 12개니까 이 8개와 5 8개가 결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2의 12제곱을 2의 8제곱 곱하기 5의 8제곱. 그럼 2의 12제곱이니까 2의 4제곱이 남겠죠. 8제곱, 4제곱 하면 12제곱 곱하기 3. 자, 위의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요 2와 5의 짝이 10의 거듭제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2 곱하기 5의 8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지수법칙을 거꾸로 한 거죠. 그럼 10의 8제곱이 되고 2의 4제곱은 우리가 2를 4번 곱해보면 2, 2는 4, 4, 2, 8, 8이 16 그래서 16이 되겠죠. 자, 그래서 16 곱하기 3 하면 48이 되는 것이고요. 10의 8제곱 즉 48 뒤에 공이 8개 붙는 것이죠. 따라서 10자리 자연수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지수 법칙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자, 3의 12제곱 곱하기 9의 21제곱의 1회짜리 값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이 값을 실제로 계산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큰 것이죠. 지금 3의 12제곱이면 뭐 상당히 크고 9의 21제곱도 뭐 대단히 큰 숫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직접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럴 때는 지금 9가 3의 제곱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값을 밑을 3으로 하는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3의 12제곱 곱하기 9 같은 것은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의 21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3의 12제곱이 되고 여기는 2와 21을 곱하니까 3의 42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3의 지수법칙에 의해서 54제곱, 54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큰 숫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1의 자리만 알면 되니까 우리가 일단 3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9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 여기 9에다가 또 3을 곱하면 27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7에 우리가 3을 곱하는데 우리가 1의 자리만 알면 되니까 3과 7을 곱하면 3, 7, 2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의 자리는 1이죠. 그 앞에 숫자는 몰라도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계산한 값이 1일 겁니다. 그럼 여기다 또 3을 곱하면 1의 자리는 또 3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1의 자리가 3, 9, 7, 1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이 하나만 있을 때 3의 제곱일 때 3을 3번 곱할 때 3을 4번 곱할 때 3을 5번 곱할 때 6번 곱할 때 7번 곱할 때 9번 곱할 때 이렇게 마치 순환소수가 순환하는 것처럼 1의 자리 숫자는 같은 값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치 순환마디가 4개인 것처럼 54니까 54. 54는 지금 4의 배수는 아니네요. 그럼 4로 나누어 보면 4, 1은 4, 14, 4, 3, 12. 나머지가 2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개의 주기니까 4개의 주기가 13번 반복되고 2가 남는다는 뜻이니까 나머지 하나, 둘 따라서 3의 54제곱의 1의 자리의 값은 9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3의 100세제곱, 3의 100세제곱의 1의 자리를 구해라.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03도 마찬가지예요. 103, 100이 4의 배수니까 나머지가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1, 2, 3 하면 1의 자리는 7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